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사용하는 로컬 변수와 프로퍼티 노드의 속도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로컬 변수와 프로퍼티 노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셔서 이번 시간에는 로컬 변수와 프로퍼티 노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두 타입에 대해서 이제 처리할 때 속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변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변수를 이제 임의로 만드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터를 이제 참조 해제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프로퍼티 노드보다는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메모리에 계속 데이터의 전체 복사본을 로컬 변수를 추가할 때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로컬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경합 조건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해서 결국에 로컬 변수가 많이 있게 되면은 원래 뭐 이 변수가 업데이트하는 시점을 내가 이제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컬 변수는 결국에는 값이 바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로컬 변수가 사용하는 위치가 되게 많은 위치에서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업데이트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합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 복사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론트 패널 항목을 호출할 때마다 이 프로퍼티 노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메모리 위치에 대한 포인터 개념이기 때문에 참조 해제하는 과정에서 또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로컬 변수가 속도가 빠른 반면에 이제 프로퍼티 노드의 장점은 메모리의 복사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프로퍼티 노드가 유리하고 속도 측면에서는 로컬 변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랩뷰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로컬 변수 사용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로컬 변수와 프로퍼티 노드의 이제 속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 안에 이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T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간단하게 입력배열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하나 있는데요. 입력배열 컨트롤의 이제 값을 임의의 샘플 개수만큼의 데이터 타입은 이제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인데요. 64빗 실수죠. 그래서 샘플 개수만큼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1차원 숫자형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컨트롤의 값을 인가를 해주고요. 이 값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드 선택에 따라 가지고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입력 배열의 프로퍼티 노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출력 배열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코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드 선택을 로컬 변수로 했을 때는 로컬 변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 배열 값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행될 때 걸리는 시간을 이제 T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구하게 되겠고, 이 수행 시간을 웨이브폼 차트, 지금 보면은 여기 숫자형 인디케이터인데요. 그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웨이브폼 차트로 지금 표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값을 그 평균 함수를 이용해서 밑에 오른쪽 하단에 숫자형 그 부동 소수점형 실수 타입으로 해서 평균 값을 표시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실행 결과가 되겠는데요. 데이터가 10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로컬 변수일 때와 프로퍼티 노드일 때 처리 속도가 좀 로컬 변수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관련된 코드를 한번 직접 구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에 로컬 변수와 프로퍼티 노드 속도 비교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 경로 붙여놓고
자, vi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좀 꾸며 볼게요. 자, 입력배열로,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 자, 배열 상수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 숫자형 컨트롤, 자, 그래서 뭐 자리는 좀,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입력배열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출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 dbl 됐고요. 자, 높이는 맞춰주겠고, 그 다음에 장식을 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반에, 자, 장식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화살표 같은 장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 배열을 출력 배열로 전달하는 간단한 코드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자, 정지 버튼 하나 만들겠고, 그 다음에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t 카운트를 하나 이용을 하겠습니다. 타이밍 함수에서, 자, t 카운트 값을 이용을 하겠고요. 자, 입력 배열은 여기 넣어주시고요. 자, 출력 배열은 인디케이터로 제가 변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에서, 자,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다음에 프레임 추가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자, 출력 배열로 값을 인가를 해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실버에, 자,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은 아래쪽으로,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열거형으로 모드 선택이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자, 프로퍼티 노드, 그 다음 로컬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좀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입력 배열에 인가하는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입력 배열에 인가하는 데이터는 이제 포루프를 이용을 해서 할 건데요. 자, 포루프에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만들어서 출력으로 내보낼 겁니다. 자, 내보낼 거고, 이 값을, 자, 입력 배열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나 만들겠고요. 이거는 이제 화일 루프가 실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인가를 해줄 텐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출력 배열에서, 자, 삽입해서, 자, 변환해서 dbl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화일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입력 배열에 제가 값을 인가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샘플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 개수가, 그러니까 이 속도를 비교하려고 하면 샘플 개수가 어느 정도 좀 돼야지 이제 속도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자, 자리 맞춤. 샘플 개수는 12만 개로 하겠습니다. 03개, 06개죠. 06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드 선택과 샘플 개수를 관련된 값으로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자, 정지 버튼. 이거를, 그 다음에, 자, 모드 선택. 모드 선택도 이 부분에서, 자, 플래시 시퀀스에서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겠고요. 좀 더 컴팩트하게 좀 할게요. 자, 모드 선택 값을 인가를 해줘서,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요. 자, 모드 선택 값에 따라서 이제 할 건데, 기본은 이제 프로퍼티 노드죠. 그래서 입력 배열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신 다음에,
자, 이 프로퍼티 노드 값을 이용해서 출력별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로컬 변수인 경우는 입력별에 대해서 생성의 로컬 변수를 만들어서 로컬 변수로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출력별 값을.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게 이제 다 수행이 됐다. 그러면 또 플래시 시퀀스 구조에서 타임 프레임 추가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tCount 값을 또 하나 읽어온 다음에 두 개의 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그게 수행 시간이 되겠죠. 예, 숫자형에서 빼기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tCount 값과 이 값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이게 수행 시간이 되겠고요. 수행 시간인데 단위는 미리세크가 되는 거죠. tCount의 출력값은 미리세크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세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숫자형 인디케이터인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의 그래프에 웨이브폼 차트를 가지고 되시면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원소값을 인가를 해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히스토리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1024개의 히스토리 버퍼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를 인가를 해주셔도 그래프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겠고요. 자, 거의 다 이제 구현이 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 시간을 그래프로도 볼 수 있지만, 자, 이거를 숫자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자, 여기 함수 중에 보면은 검색에서 평균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평균. 그래서 값을 보다 보면은, 자, 포인트 바이 포인트라고 해서 입력으로 원소를 받을 수 있죠.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시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데이터 타입이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삽입, 그 다음에 숫자형에서 변환해서 dbl로 바꾸시면 이렇게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생성의 인디케이터에서 자, 이 부분은 이제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타입을 대체해서 이제 실버의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가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정지 버튼을 맨 오른쪽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됐네요. 자, 됐습니다. 코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while loop에 지금 그 기다림 함수가 없으면 또 CPU의 그 부담이 되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 타이밍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while loop 안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뭐 1ms를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로컬 변수로 하시게 되면, 로컬 변수는 아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모리가 계속 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의 이 프로그램에, 이 랩뷰에 그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로퍼티 노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정지해 보겠고요. 자, 여기가 지금 보면 샘플 개수 좀 줄여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1000만 개 데이터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 히스토리 그 수행 시간 인디케이터가 지금 웨이브폼 차트인데 웨이브폼 차트의 그 데이터를 처음에 삭제를 하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히스토리 데이터라는 프로퍼티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자, 이 부분에 일단은 데이터 처리해서 차트 지우기를 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상수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빈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빈 데이터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 지금도 좀 데이터가 많아 보이네요. 한 500만 개만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500만 개. 다시 시작할 때 보면은 여기 데이터가 지워져서 시작할 거거든요. 예,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40 정도, 이 정도 되죠. 근데 이거를 로컬 변수로 바꾸게 되면은 자, 눈에 띄게 자, 차이가 있죠. 지금 프로퍼티 노드를 할 때보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프로퍼티 노드 할 때 그 처리하는 수행 시간은 이 정도 한 뭐 12ms가 걸리는데 자, 로컬 변수를 하시게 되면 자, 수행 시간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웨이브폼 차트에 Y축을 오토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제할게요. 자, 0부터 한 뭐 100까지 해볼까요? 100까지로 표현하겠고요.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시게 되면은 대충 한 41 정도 되는데요. 41ms. 근데 로컬 변수를 하게 되면은 뭐 33, 2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처럼 자, 프로퍼티 노드하고 이제 로컬 변수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로컬 변수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노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메모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프로퍼티 노드는 이제 참조 개념으로 그 메모리, 동일한 메모리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면에 로컬 변수는 동일한 메모리를 계속 복제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로컬 변수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로컬 변수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메모리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게끔 로컬 변수와 프로퍼티 노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 변수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코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컬 변수와 프로퍼티 노드 간의 이제 속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